단어, 이 단원이 한국어의 언어 활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한류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자, 그만큼 한류의 열풍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비록 한민족은 지금 70여 년 분단의 상태로 지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자, 위상이란 위치나 상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지금 선국에 도달을 했고, 자, 한국어 자체의 위상도, 위치나 상태도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왜? 우리가 중간에 일제강점기, 이때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 정책, 이걸 민족어 말살 정책이라고 그러죠. 자,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이 80%에 이르렀대요. 글자를 모르는, 우리 한글을 모르는, 우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80%나 되었단 말이야. 그러나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 등이 문맹 해치 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운동을 전개했고 정부 수립 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그다음에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어요. 자,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의 문자를 쓸 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자, 1980년대부터는 문맹률을 조사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그만큼 우리의 그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기적의 한글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발전 정도를 언어 활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이 언어 활력이죠. 자, 이때 이 언어 활력을 지금 평가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 자, 평가 요소로서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네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구 자산, 두 번째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요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건데, 자, 우리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자, 먼저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 연합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서 언어 활력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힌디어나 포르투갈, 벵고, 일본어도 모국어로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순위에서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래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한 5천만 명으로 본다면 나머지 3천만 명이 뭐 해외나 외국인들 중에서 어떤 아니면 그 제2세대 있죠? 어떤 우리 다른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간 이런 사람까지 포함시키거나 북한이나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야? 12위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왼쪽에다가 정리해놨고요. 자, 한국어 사용 인구는 지금 세계 12위 이 정도가 된다고 했고, 자, 경제자산 같은 경우는 무대 지금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갔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지수 같은 경우 22위, 그 다음 유네스코의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12개 내지 세계 기록유산은 13개나 됩니다 지금. 문화자산도 상당히 높네요. 자, 이걸 먼저 보여줬고요. 자, 아래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취업 또는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16년 9월 기준 약 204만 명이 됩니다. 자, 상당히 지금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외국인과 제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의 누적 응시자 수가 2016년에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자,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자산? 인구 자산이었죠? 자, 두 번째가 경제 자산 부분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와 관련 있는 게 이제 경제 자산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내었고
수출을 통해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정도로 자, 또 5천만 명의 자, 여기 이상의 인구로 1인당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으로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50클럽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7번째로 진입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은 한국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만큼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지금 성장할 만큼 경제적 자산도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정치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정치자산은 민주주의 실현 정도를 지금 말하는 건데, 자, 이때 같은 경우, 자, 영국의 주간지인 지금 이코노미스키에서 자, 매년 전 세계 국가를 선거 과정의 공정성, 그 다음에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또 시민의 권리 보장 5개 분야로 평가를 해서 자, 이 민주주의 지수를 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 167개국 중에서 22위니까 자, 상당히 좀 높네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문화 자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가리키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니까 5천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5천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존해 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면 한글 문화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만큼 자, 이 문자의 역할이 되게 상당히 크네요. 자, 2015년 기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12개나 됩니다, 지금. 자,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을 포함해서 13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태권도나 대중음악, 그 다음에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문화의 요소, 한국 문화적인 요소에서의 활력은 점점 높아지겠네요. 그럼 자, 국제연합 산학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인 자, 여기 WIPO에서는 자, 2007년 43차 총회에서 138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뭐로 했다? 자, 이 한국어 자체가 결국 국제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공개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대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무역을 할 때 결국 계약서를 쓸 때 우리 한국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용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국제 공개어를 번역어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 여기 한국어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와 같이 한국어는 인구, 경제, 정치, 문화, 자산 덕분에 현재로서는 언어 활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 문제는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앞으로 한국어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외래어의 사용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언어 활력적인 면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겠죠. 자,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물론 공문서 등에서도 외래어가 너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남용되고 있대요. 자, 너무 이걸 함부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 여기 이런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말들이 의사소통에도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줄임말을 쓰거나 어떤 인터넷 용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그렇고. 자, 이외에도 가정 언어나 교실 언어, 직장 언어, 공공 언어 또는 언론, 학문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이제 통일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고 동질성 회복을 해서 국어가 더욱 큰 언어 활력을 지닌 언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자, 한국어가 자,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봅니다. 자, 그만큼 이제 국제어가 되는 거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언어. 자, 이것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국어를 아름답게 지금 갖고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당부 사항까지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아랫부분에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지금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인구. 자, 그래서 인구 자산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지금 8천만 명이 지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지금 어느 정도 12위 정도. 자, 이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체류자가 지금 204만 명이나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한국어 능력 시험의 누적 응시자 수도 지금 160만 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자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들어갔고, 자, 25시 클럽에 지금 들어간 것이 7번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 자산 부분에서는 자, 민주주의 지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167개국 중에 지금 22위 정도니까 상당히 좀 높네요. 자, 그다음에 문화 자산은 반만 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존해 왔고, 자, 한자 문화로 지금 여러 가지 종교 문화를 지금 발전시켰고, 또 한글 문화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서 지금 12개,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지금 13개가 지금 등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속 늘어날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례를 하나 줬는데요. 자, 리투아니아에서 온 어떤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맨 처음에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나서 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어에 지금 이렇게 이쪽까지 이제 결국 오게 됐네요. 자, 이거 세종학당이 지금 여기 있는데, 자, 또 오른쪽 부분에서는 한국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면서, 자, 지금은 지금 한국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와나는 결국 한국어의 언어 활력 중에 어떤 자산과 관련이 있느냐니까. 자,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나라 언어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 여기 때 가에서는 지금 문화 자산과 인구 자산.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경제 자산과 그 다음에 인구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에서는 자, 우리의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건데, 자, 아까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쌓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자, 나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결국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교실이나 가정 언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고, 자,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생활 실천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한 가지 사례가 되겠네요. 자, 3번에 국어 사용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자, 국립국어원이 지금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 지금 외래어나 지금 외국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 이유는 지금 뭐 때문에? 자,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자, 또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반대로 자,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조사했다고 했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상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남문단에서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뭐 카톡과 같은 어떤 이런 통신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삿바 같은 단어나 그 다음에 세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꿀잼, 각과 같은 자, 이런 언어들이 지금 너무 난무하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찰하자 그랬으니까, 자, 굳이 외래어나 그 다음에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SNS와 같은 누리 소통망 등의 자,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너무 파괴된 국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자, 이걸 성찰하면 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서 자, 그럼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기보다는 자, 고유어나 그 다음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사용하는 국어가 올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많이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뒷부분에서는 지금
자, 곁담이란 단어하고 곁담이란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외려 곁담이 뭐가 된대요? 이게 표준어이고 곁담이란 말은 지금 나오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고쳐야지. 고치네요 지금. 자, 평소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한 가지 노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국어 규범 내지 자, 문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 내가 혹시 잘못 쓰고 있는 건 없는지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자, 밑에 구체적인 어휘 같은 경우 지금 찾아보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